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제 막 졸리겠네요.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건가? 다음은 타스크를 이용한 패러리즘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예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의미 있는 예제를 구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어떻게 그 오픈CL로 모델링 하는지 그리고 수행시키는지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그 오픈CL 프로그램에서 커널을 여러 개 동시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커널을 만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콘텍스트는 하나고요. 프로그램도 하나인데 커널은 두 개인, 그리고 데이터는 전혀 공유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그 커널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멀티플리케이션이고 하나는 에디션인 그런 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그 예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긴 공유하는데, 공유하는 데이터를 어쨌든 한쪽에서 계산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쪽으로 계산 결과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이 호스트 메모리로 일단 가지고 오고 나서 그걸 다시 커널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커널끼리 알아서 디바이스 내부 메모리에서 전달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에디션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두 개의 타스크 커널을 일단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일단 콘텍스트를 만들고요. 플랫폼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커맨드 Q를 두 개를 썼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커널용, 이 커널용 커맨드 Q를 따로 썼고요.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스트링의 이게 이제 아스터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어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어레이의 어레이거든요. 그 캐릭터 어레이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스트링의 포인터입니다. 그 파일 이름 두 개를 알려주고 그걸 이렇게 알려주면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내부에는 커널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일을 시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통상 여기 오픈CL 같은 게 핸들러라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어떤 포인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뭔가 정보가 쭉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우리는 특정한 커널을 집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커널 핸들러를 받습니다. 요거는 핸들 커널을 제가 아마 따로 펑션을 만들었었나? 헷갈리네. 멀티타스크. 핸들 커널이라고 제가 펑션을 하나 따로 만들었네요. 똑같은 일을 자꾸 해야 돼서 조금 묶어서 이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은 프로그램에서 커널을 찾아가지고 그걸 리턴해 주는 거죠. 혹시 그거 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핸들 커널이 아예 소스를 받아서 빌딩을 하고 특정한 커널을 크리에이션해서 리턴하는, 묶여져 있네요. 제가 하나로 다 묶었는데 여기다 괜히 바꿔 얘기하면 요 위에 거 요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요거 여기서 알아서 다 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조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핸들 커널 안에서 프로그램 받아서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다음에 커널의 아규먼트를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디바이스 메모리에 필요한 버퍼를 쭉 다 만들어 주는데 커맨드 Q를 따로 가져갔기 때문에 각각 커널에 맞도록 만들어주고, 당연히 이제 그 사용해야 될 메모리의 크기를
정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정보, 이 과정에서는 이벤트를 사실은 쓰지는 않습니다. 서로 뭐 시간을 맞추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냥 일단 써봤는데요. 여기 이벤트 1, 2가 있고요. ND 레인지 커널 할 때 뒤에 이벤트 1, 2를 넣어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ND 레인지 커널이 이제 커널한테 일을 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1, 2가. 그리고 계산이 끝났으면은 해당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 뒤에 거는 뭐 체크하는 루틴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몇 가지 코드를 아마 넣도록 되어 있을 텐데, 예제를 보시면은 메인에만 차이가 있었네요. 너무 작구나. 좀 더 키울까? 아이고, 잘려가지고 좀 안 좋네. 걸고를 조금 다른 걸로. 콘솔라가 이제 픽스드 위드로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공사체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네. 네. 뭐 어쨌든 필요한 매트릭스를 이니셜라이즈하고 뭐 플랫폼 구성하고 텍스트 콘텍스트 구성하고 커맨드 큐 구성하고 버퍼 구성하고 크리에이트 커널, 뭘 하나 빠졌네. 아, 여기 뭐가 빠졌네요. 요걸 좀 채우라는 얘기죠. 이게 채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커널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걸 채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아규먼트 사인 해주고 버퍼 만들어주고 큐에 어떻게 넣어주는지 그 ND 레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커널이 2개니까 2개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뒤쪽에 이제 코드가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립적인 연산 중에 이제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했잖아요. 곱하기가 제대로 했는지 뭐 더하기를 제대로 했는지를 체크하는 루틴이 뒤에 있고 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독립적인 타스크를 서로 다른 파일의 타스크가 아닌 독립적인 커널이 2개의 파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임포트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지, 멀티타스크 패럴리즘을 위해서 그거 한번 해보는 것이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셔야 될 게 OCL 멀티타스크 S, 멀티타스크즈라는 디렉토리이고요. 쉐어드 디렉토리에, 여러분의 그 쉐어드 디렉토리에 트레이닝에 보시면은 코드스라고 이미 쓰셨던 게 쭉 있으실 텐데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요게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비어 있는 거고요. 직접 뭔가를 채우셔야 되고, 혹시나 뭐 시간이 좀 없으시면은 여기 코드 올에 요 세컨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내용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안 나와요. 여러 사람이 액세스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참고하셔서. 지금 118번, 101번, 102번에 각각 다 올려놨습니다. 코드 올 하고요. 그리고 재본된 책자에 있는 내용은 제가 2주 전에 준비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를 개설하기에 앞서가지고 조금 더 변경한 내용을 반영한 슬라이드를
요 공유 디렉토리 슬라이드 밑에 올려놨는데요. 그거를 보시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타스크 빠진 내용 채워서 한번 돌려보시죠. 뭐 직접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공유 디렉토리의 code.all에 각 메이크 파일을 이름을 좀 바꿔서 갖다 놨습니다. 요거를 각각 디렉토리에 카피하셔서 뒤쪽 거 for 어쩌고 하는 거는 이름을 좀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내용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뭐 다를 게 별로 없을 텐데. 좀 다르게 해놨네요. 왜냐하면은 멀티타스크라는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나머지 것은 거기에 있는 파일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다 쓰게 그렇게 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채워서 직접 하셔야 될 디렉토리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메이크 파일이 빠져 있어서 그 메이크 파일을 공유 디렉토리 118번의 트레이니의 code.all에 이렇게 한, 둘, 셋, 네 개를 갖다 놨고요. 각각이 메이크 파일로 이름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으실 것 같은데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커널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걔들을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본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코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여러분이 아마 보고 계시는 그 코드일 텐데 여기 들어가는 요 코드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 디렉토리의 코드 all에 요거를 푸시면은 풀기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 여기 있는 코드를 참고하셔서 요거 여기 보면은 아마 요 부분이 빠져 있을 테니까 요 부분을 요 뒤에 부분까지겠네요. 요 뒤에 부분까지 요 부분이 아마 여기에서 빠져 있겠죠. 네. 아이고. 그렇죠. 요 사이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요걸 이제 넣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켰는데 뭔가 오류가 나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요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이건 메이크 파일에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요거예요. 그래서 CL을 돌리고 그것의 리턴 값이 뭔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드 중에 보면은 제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요걸 리턴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번호를. 그러면 이제 어느 번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쫓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런 하시는 코드를 저기 메이크 런 해가지고 보면은 마지막에 아마 무슨 숫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셔가지고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없네. 메이크 런. 여기는 안 만들어 놨군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CL을 돌리고 CL이 뭔가 값을 리턴했을 텐데 그 리턴 값이 뭔지를 죽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안 나와. 에코가 아닌데
어딨지? 달러 물음표네요. 달러 물음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영영.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숫자를 리턴하도록 했죠, 메인에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나서 뭔가 값을 리턴하는 걸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리턴 제로 요걸 했기 때문에 0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멀티타스크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뭐 뒤쪽은 일을 시켰을 때 값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를 체크해서 뭐 체크가 된 것에 대한 뭐 오케이인지 뭔가 잘못되었는지 출력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뭔가 코딩을 하면은 에러가 많이 나올 텐데 누가 좀 안 가르쳐 주면은 뭐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허송세월 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코드도 뭐 최소한 한두 서너 시간은 고민을 해야 겨우 풀릴까 말까 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거리 중에 가장 간단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그런 거는 뭐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거고요. 다음은 독립적인 두 개의 타스크가 아니고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서 더하는 것, 그래서 곱한 결과를 더하는 뭐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근데 곱한 결과를 더하는 쪽에다가 넘겨줘야 되니까 넘겨주는 방법으로 호스트 메모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을 통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한 값을 가지고 오고 그걸 다시 애드한테 일을 하라고 해줍니다. 근데 이제 호스트 메모리의 것을 카피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다양하게 코딩이 되겠지만 여기의 경우는 멀티플리케이션 된 결과를 호스트로 가지고 온 이 데이터를 바로 애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애드가 뭐 에딩을 하는 와중에 또는 뭐 한 이후에라도 D를 C가 가져가서 멀티플리케이션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을 시키고 결과가 나온 거를 호스트로 가져오고 그걸 다시 애드한테 넘겨서 일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애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독자적으로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애드는 멀티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가 끝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벤트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근데 코맨드 Q는 아웃 오브 오더로 코맨드가 전달되도록, 왜냐하면 일의 순서를 뭐 알아서 하고 싶은 거니까. 코드가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커맨드 Q를 만들 때 보시면은 CL create command Q with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퍼티를 out of order로 해달라, execution을 라고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맨드 Q를 만드는 API가 2.0 때하고 1점 때하고 좀 달라요. 모습이 보면은 1점 때는 CL create command Q하고 그냥 뭐 아규먼트 주도록 되어 있고 2점 때는 with property라고 프로퍼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한데 이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요 아규먼트가 하나는 그냥 단순한 거고 하나는 뭐 포인트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포인트의 포인트인가. 그래서 프로퍼티를 CLQ out of order execution model mode enable이라는 값이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는 2점대, 어레이로 만들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방법은 1점대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서 CL 버전 2.0 또는 CL 버전 2.1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게 2.0대 코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닌 경우는 1점대인 걸로 하고 그도 저도 안 돼 있는 경우는 뭐 2점대로 하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웃 오브 오더로 한다는 얘기는 넌 블락킹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커맨드 Q가 Q잖아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들어간 순서대로 수행을 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수행할 순서가 정해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다 마련된 거가 있으면은 먼저 수행해라. 순서에 관계없이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일의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이용했고요. 이벤트 AB가 있는데 이벤트 AB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write buffer 즉 데이터를 요 디바이스 메모리에 멀티플리케이션 할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누가 하냐면은 유저가 하는 게 아니고 커맨드 Q에다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이제 카피를 해주는데 그 카피해주는 과정에 이게 커맨드 Q에 들어간 커맨드가 아웃 오브 오더로 엑시큐션을 하니까 어떻게 순서가 정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버퍼 A를 write하고 write가 다 끝나면은 이벤트 A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그 라인이 복잡해 보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API이고요. 요 뒤쪽은 제가 체크 루틴을 마크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그걸 안 해놨네요. 제가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코드가 보기가 메인을 보시면은 요렇게 cl 언더바 체크 x c z라고 해서 x가 수행이 되고 그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 결과값이 c하고 같지 않으면 에러를 리턴해라 이렇게 디파인을 해놨어요. 그게 cl 체크하고 이렇게 마크로로 정의된 겁니다. 요건가? 네, 요거네. 여기 보시면은 cl 체크 가로 열고 닫고가 여기까지 있는데 그 결과 즉 clnq write buffer라는 커맨드 API를 수행한 이후에 나온 리턴 값이 cl success하고 같지 않으면 7을 리턴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이제 코드가 좀 깔끔해졌죠. 아까 처음 보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버퍼 B에도 write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write하고 B를 이벤트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다른 코드가 쭉 있을 텐데 이 A와 B를 어디에 쓰냐 하면은 ND range를 가지고 A, 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커널 1을 일을 시킬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벤트 A, B를 기다려서 해라. 이 이벤트 A, B는 요거죠. 이벤트 A와 B를 묶어서 기다리고 이 계산이 끝나면은 이벤트 C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아웃 오브 오더로 동작하는 커맨드 Q예요. 지금 멀티플리케이션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가 4가지가 될 텐데 A를 카피하고 B를 카피하고 A, B가 다 카피가 됐으니 일을 하고 일이 다 끝났으면은 C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일들을 커맨드 Q에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웃 오브 오더이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누군가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 정해준 걸 이제 이벤트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Q에 넣고 그걸 기다리고 기다린 거를 기다려서 다 완성이 되면은 계산을 하고 계산이 됐으면 이벤트 C가 만들어지겠죠. 이벤트 C가 만들어지면은 계산된 결과를 또 가져오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지고 오고 호스트 메모리에 쓰면은 이벤트 WD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요 관계를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코딩을 딱 했는데 뭐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코딩이 돼서 그렇지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다양한 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도 그렇게 했고요. 에디션도 마찬가지이겠죠. D하고 E를 쓰고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가져오고 하는 걸 일련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도록 유저가 이제 스케줄링을 해놔야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점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끝난 요게 호스트 메모리에 왔을 때 라이트 버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라이트 버퍼가 요 이벤트 WD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코딩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복잡해서 코드를 그대로 다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뭘 좀 채워야 되도록 되어 있나 보네요. 네. 커널 1은 이벤트 AB를 기다렸다가 계산을 하고, 이벤트 AB는 당연히 커널 1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쓰는 것에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벤트 C가 발생을 하면은 이벤트 C가 여기 올 거고,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디바이스 메모리에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결과를 가지고 와서 D 버퍼 H 매트릭스 D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벤트 WD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벤트 WD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놈은 버퍼 D에 있는 놈을 H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하고요. 아니면 요 호스트 메모리 H 매트릭스에 있는 놈을 버퍼 D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그때 이벤트 D를 만들고, 더하기를 할 때 또 다른 매트릭스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벤트 E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카피하고 나서. 그리고 커널, 두 번째 커널은 이벤트 D와 E를 기다리죠. D와 E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이벤트 F를 만들어내고, 이벤트 F를 만들어내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디바이스 메모리로부터 결과를 가지고 와서 호스트 메모리에 쓰고 이벤트 WF를 생성합니다. WF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 값을 어딘가로 옮겨서 나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코딩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뭐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API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아규먼트도 많고 하기도 하고, 뭐 새로 나온 API가 wait for event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외에는 아규먼트를 계속 널로 쓰다가 이벤트를 이렇게 넣어준 것,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요. 제일 앞쪽에 코맨드 Q를 만들 때 프로퍼티를 out of order로 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정도, 용법이 아니라 똑같은 API인데 아규먼트를 좀 달리해서 쓴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하시고 쉐어 A까지 하시고 한번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